자, 바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무 억울합니다. 자, 뭐가 억울할까요? 자, 이 유상원, 이 황은희 부부, 유상원, 특히 유상원, 취재진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경우 씨가 범행 먼저 제안한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강도살인교사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이경우 씨가 범행 제안한 거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시다는 거죠? 아니, 뭐가 억울한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이 오늘 유 씨 부부를 강도살인 혐의로 이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사건의 실행범이죠. 이경우, 황대한 그리고 연지호와 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상원은요, 상의에 달린 모자를 한껏 당겨서 저렇게 얼굴을 가린 채로 오늘 아침 8시쯤에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게 맞냐, 7천만 원 보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저 억울하다고만 이 세 차례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인 황은희는 역시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일그러진 표정으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억울할지언정 숨진 피해자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유 씨 부부, 이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이 신상 공개됐던 사진과 오늘 보신 이 실물을 봤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예? 일단 안경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예? 박 변호사님. 구별이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신상공개 관련해서는 두 가지죠. 절차로 봤을 때는 뭐 특강법상의 어떤 심의위원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고, 내용적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 같은 경우는 머그샷을 찍습니다. 바로 직전에 찍어가지고 그것을 올리게 돼 있는데, 우리 현행법 어떻게 돼 있냐면 머그샷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올릴 수 있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증명사진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머그샷보다는 신분증이나 증명사진을 올리라고 합니다. 뭐 근데 신분증, 증명사진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잘나서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범죄가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그런 어떤 알 권리적 차원에서 공개를 한다면 사실은 얼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머그샷이 아니라 그러면 얼굴이 다를 가능성, 확인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사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교수님. 계속 억울하다는데 저렇게 일견 발뺌을 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경우라는 사람이 범행을 계획을 해서 제안을 했느냐. 근데 억울하다. 사실은 여기서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죠. 그다음에 이제 7천만 원을 범죄 자금으로 자기가 건넸느냐. 이것도 억울하다. 그러면 건넸다 안 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들의 그 자백이라든가 통화 내역, 계좌 내역, 그리고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분명하다라고 해서 신상 공개를 했는데, 글쎄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잡힌 게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앞으로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어제 국과수가 숨진 피해자 부검 결과를 내놨는데 그 사인이 나왔죠. 네, 마취제 성분 중독이 직접 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차량에서 그 마취제 성분의 액체하고 주사기가 발견이 됐고, 또 황대한이 본인이 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했다라는 자백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지금 질식사에 의한 사망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어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를 했어요. 마취제 성분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이 마취제를 그럼 누가 공급을 한 거냐? 이경우의 아내가 간호사로서 이걸 공급을 했고, 경찰에서는 이경우 아내도 이게 어디 쓰일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접살인, 그 강도살인의 방조로 불구속 상태지만 검찰에 같이 송치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참 중요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취제 중독이 사인이라면 황대한이 그 약물을 투여한 뒤에 이 땅에, 그러니까 매장했을 때 그 상황, 그 순간 자체는 살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 부검을 해서 사인이 뭐냐에 따라서 언제 죽었는지, 왜 사망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드러난 바에 따르면 마취제에 의한 살인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이나 개인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황대한하고 연지호가 이 마취제를 사용해 가지고 이 현금 내놔라, 계좌 정보 내놔라라고 피해자한테 마취제를 반복 투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니까 황대한 연지호가 이경우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의식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경우가 그대로 묻어버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취제가 중독됐을 대청댐에서 새벽 3시 정도 그 무렵에 이제 파묻을 매장할 당시에 이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매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리고 이 혐의가 바뀌었다면서요. 네, 유상원 황은희 같은 경우 애초에는 교사로 그렇게 봤었는데 아예 공동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시키고 범죄는 이경우를 비롯한 그 정범들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한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사실상 같이 사람을 해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거기 또 추가된 게 그 피해자 배우자도 살해할 준비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살인 예비까지 이 5명에게 추가가 돼서 현재까지는 구속 6명 그리고 불구속 1명으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다만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 아직 못 찾았다고 하고요. 가상화폐 인출일보 같은 것도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남았습니다. 예. 일단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지만 일단 교수님 경찰 수사에서 조금 더 드러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한 15일 동안 경찰 수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연 씨는 처음부터 자백을 했지만 이 황대한 그리고 이경우 같은 경우는 부인을 했죠. 그러다가 1차 변곡점이 바로 이 황대한의 그 자백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예. 나중에 경찰이 압박을 하니까 결국 이제 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희 그리고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수천억 대의 재산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성공을 하게 되면 폼나게 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2차 변곡점은 이경우의 경우인데 이경우가 체포가 된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범행을 부인했는데 맞습니다. 아내가 면회를 왔어요. 어허.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바로 이제 유 씨 부부의 그 아내인 황은희가 자기를 갖다가 미행하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 피해 사실을 알리니까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라고 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두 부부까지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비를 넘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 이제 유 씨 부부의 그 어떤 그 공동 정범으로서의 어떤 자백이 지금 기다려집니다. 예. 이 경우에 자신의 아내가 협박을 받자 이실직고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